네, 그러면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세션에서 폴리곤 GK버스를 소개하게 된 제로널리지 서울의 운영진 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곤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프로젝트 소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폴리곤이 GK 쪽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저희가 앞에서 공지한 것처럼 좀 인트로를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세션을 처음 들으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주 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보통 이제 기술적인 스토리를 좀 풀어가면서 세션 항상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기능적인 부분이랑 또 GK버스를 통해서 폴리곤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폴리곤 세션은 좀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워낙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세션에서는 폴리곤의 나이트폴이라는 서비스 솔루션을 좀 기술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 다음 세션에서는 GK 롤업이랑 EVM을 하고 있는 헤르메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 다음 시리즈로 이어지게 될 폴리곤의 솔루션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저희가 폴리곤 측한테 직접 발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발표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좀 너무 결과론적 얘기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폴리곤의 어떤 솔루션을 쓰면 가장 효율적인 GK 레이어 2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좀 결론적인 얘기만 있는데 저희 GK 서울에서 항상 했던 세션이 좀 결론적인 얘기보다는 그 결론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좀 기술적인 근거를 주로 이야기했던 세션이라서 뭔가 이 간극을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최대한 말로 쉽게 풀어내는 거를 목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띄워지는 발표 자료랑 좀 다른 내용들을 풀어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기능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발표 자료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폴리곤 스케일링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폴리곤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마 폴리곤이 여러 가지 레이어 2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좀 한 3, 4년 전부터 이 블록체인 씬에서 폴리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폴리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폴리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사이드 체인, 플라즈마, 그리고 POS와 같은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이긴 하지만 약간은 레이어 1 같은 형태를 띠면서 마케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프로젝트를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폴리곤을 일찍이 알아셨던 분들은 폴리곤이 지금 왜 갑자기 레이어 2들을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폴리곤을 약간 사이드 체인으로 분류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 뭐라고 분류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션을 들으면 이제 폴리곤을 뭐라고 정의할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폴리곤 같은 경우는 지금 스케일링 솔루션의 문제를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 4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폴리곤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확장성 솔루션 중에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이고 어떤 게 궁극적으로 살아남을지를 좀 재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확장성 솔루션은 좀 종류가 많이 다양하죠. 뭐 옵티미스틱 롤업도 있고 GK 롤업도 있고 그리고 플라즈마 샤딩 같은 다양한 확장성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프로젝트들은 이 중에서 딱 베스트 하나만 꼽아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폴리곤이 주장하는 바는 이들 중에서 지금
사실 평생 살아남을 거라고 딱 재단할 만큼 지금 기술들이 고도화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다. 그리고 뭔가 하나의 종합적인 솔루션이라고 칭할 만한 게 없고 다들 장단점이나 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것들이 다들 공존하는 세계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확장성 솔루션을 결국 누가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결국 D앱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D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각의 유저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이 각각 원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유저는 개인정보 보호를 원할 수 있고 또 어떤 유저는 좀 가장 저렴한 확장성을 가진 솔루션을 원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좀 비싸도 되니까 좀 보안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각자의 니즈가 좀 다르니까 아예 그냥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좀 프로토콜이나 유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확장성 솔루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폴리곤에서 제공하고 있는 확장성 솔루션이에요. 거의 대부분 한 50% 이상은 폴리곤이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보여진 폴리곤 에벌은 이제 앞에서 정우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데이터 가용성을 위한 솔루션이고 오늘 소개할 것은 이 폴리곤 제로, 메디언, 그리고 에르메즈랑 나이트폴 이 네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솔루션들은 전부 다 기능이 다르고 트레이드오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솔루션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각 네 가지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에서는 지금 확장성 솔루션들이 다음과 같은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는 뭔가 통합적인 솔루션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폴리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좀 종합을 하다 보면 부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블록체인이 더 발전을 하고 뭐 브릿지라던가 이런 인터로퍼러빌리티 상호작용을 위한 솔루션들이 더 개발이 된다면 이런 폴리곤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기능을 유저들이나 디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그 시기가 오기 위해서는 이제 폴리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까지 다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애그리게이터예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나 피처를 가진 확장성 솔루션들을 좀 취합을 해서 이더리움 상의 모든 유즈 케이스, 모든 유형을 만족하는 어떠한 통합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렇게 비용도 비싸지만 그래도 레이어 1의 보안성을 상속받는 GK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폴리곤이 이제 더 이상 사이드 체인이라고 불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뭐로 정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장성 솔루션의 애그리게이터라고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 이 5가지도 이제 폴리곤이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폴리곤 아이디, 헤르메즈, 나이트폴 등은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좀 다 릴리즈가 될 거다, 게시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솔루션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이제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폴리곤 헤르메즈입니다. 이제 GK 롤업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헤르메즈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팀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원래 폴리곤 헤르메즈 같은 경우는 GK 롤업을 만들던 팀입니다. 그리고 폴리곤에 합류하면서 2.0 이제 GK EVM을 만들고 있죠. 현재 지금 존재하는 GK 롤업 솔루션들은 다들 GK EVM으로 마일스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헤르메즈도 이와 마찬가지로 GK 롤업에서 GK EVM으로 한 단계 점프를 해서 마일스톤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폴리곤 헤르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왜 GK 롤업이 어떠한 이유로 GK EVM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폴리곤 메이드는요, 스타크 기반의 GK 롤업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메이드는 GK 롤업보다는 GK VM으로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크라는 영지익 증명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스타크웨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GK 솔루션들이 스나크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GK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스타크보다는 스나크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지캐시 팀이 만드는 거고 처음으로 영지익 증명을 블록체인에 도입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스나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이든 같은 경우는 스타크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메이든 얘기를 할 때는 왜 GK 롤업이 아니라 GK VM으로 분류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지랑 그리고 왜 스나크가 아니라 스타크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두 개 알고리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폴리곤 제로인데요. 폴리곤 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찐 영지익 증명 알고리즘을 만드는 팀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곤 제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플렁키 2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GK 레이어 2, GK 기반의 레이어 2를 가장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 도구를 개발한 팀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플렁키 2라는 걸 사용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GK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폴리곤 나이트폴인데요. 앞에 있는 GK 솔루션과는 다르게 옵티미스틱 롤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나이트폴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영지익 증명을 쓰고 그리고 롤업 같은 경우는 옵티미스틱 롤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폴리곤 나이트폴은 EY라는 기업용 블록체인을 만들던 팀이 같이 합류를 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테스트넷, 베타 테스트넷까지는 릴리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2달 전, 3달 전 세션에서 나이트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게 다 녹화가 돼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GK 서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이트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폴리곤 아이디입니다. 이거는 다른 솔루션들과 다르게 레이어 2는 아니고요. GK를 사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고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폴리곤 아이디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곤 헤르메스 2.0부터 차근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설명이 되게 많아지는데 PPT 내용에는 없어서 좀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헤르메스 2.0은 GK EVM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K 롤업을 만들던 솔루션들이 다들 GK EVM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K 롤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GK 롤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하나의 D앱밖에 지금 못 올려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만 생각하더라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지금 여러 개의 D앱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D앱들 안에서 머니레고도 저희가 쌓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컴파운드라는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제 자금을 커브라는 프로토콜 서비스로 옮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D앱 간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끼리의 동작들을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머니레고도 쌓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당 하나의 DM만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의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브릿지 사고들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는데 두 개를 통신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라 디앱별로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뭔가 문제점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근데 GK 롤업이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당 하나의 디앱밖에 올릴 수 없는 이유는 GK라는 프루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능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GK 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GK 기반의 레이어 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지 증명 기반 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증명을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들면 제가 만들어낸 거래가 제대로 동작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트랜잭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3자한테 나 B라는 사람한테 지금 100만 원을 보냈어. 그리고 난 이 거래가 되게 잘 처리됐다? 자, 이제 너 확인해봐. 라고 하면은 검증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는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잔액이 전송한 금액보다 많은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었는데 B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보내요. 그러면 그 거래는 유효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처리된 거래가 아니니까 제 잔액이 100만 원보다 많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제가 보낸 금액이랑 똑같은 금액을 받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체크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얘가 제대로 된 거래를 실행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GK에서 프루프를 만드는 방식이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거래를 만들 때 그 거래의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됐어 라는 거를 프루프로 만들어서 이걸 레이어 1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보내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크를 해요. 진짜 이 트랜잭션이 실제로 이 모든 체크리스트에 맞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전송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NFT 발행으로 이걸 바꾸면 체크리스트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전송 같은 경우는 제 잔액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없던 걸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잔액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새롭게 발행된 NFT가 내 주소에 잘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트랜잭션의 종류에 따라서 체크해야 되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이 다르면 프루프를 생성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GK라는 시스템은 되게 까다로운데 되게 단점이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면 못 바꿔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는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D앱을 GK 롤업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나 여기 NFT 발행이라는 기능도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추가를 할 수가 없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 네트워크를. 그러다 보니까 이 증명을 만드는 시스템 때문에 증명을 만드는 시스템 때문에 하나의 디앱당 하나의 네트워크밖에 구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GK 롤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거고 지금 저희는 GK 롤업으로 돌아가요 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다들 기능마다 각자의 레이어들을 따로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EVM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VM이라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죠.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나 D앱들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헤르메스랑 다른 솔루션들이 GK 롤업에서 GK EVM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GK EVM은 이 GK 롤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증명을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내가 100만 원이 빠져나갔고 B가 100만 원이 추가가 됐는지를 보면 약간 연산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맞는지 플러스가 맞는지 체크를 하는데 GK EVM 같은 경우는 이런 각각의 연산 기호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미리 약속된 연산이 제대로 실행됐는지만 체크를 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가 GK 롤업이랑 EVM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 헤르메스 세션에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폴리곤을 비롯한 다른 GK 롤업 솔루션들이 GK 롤업의 한계, 이 프루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한계 때문에 롤업에서 EVM으로 마일스톤을 바꾸고 있고 이 EVM에서는 프루프를 만드는 방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많이 어려우신가요? 예, 네. 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세션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거는 제가 블로그랑 그리고 유튜브에 다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를 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GK EVM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GK VM이랑 EVM, GK 버추얼 머신이랑 GK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달리는데 지금 GK EVM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스타크 네트워크, 스타크웨어에서 만드는 스타크 네트워크가 GK VM이라고 분류를 하시면 되고 헤르메즈가 만드는 게 GK EV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가장 큰 차이는 이더리움에 있는 D앱을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레이어 2에 올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호환성의 이슈죠. GK VM은 솔리디티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에 올라간 D앱들을 복사를 해서 옮기질 못합니다. 근데 EVM은 이걸 복사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GK EVM은 사실 GK VM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VM은 아예 언어 체계부터 영지식 친화적이게 만들어서 되게 견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출시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해지는데 EV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전혀 건들지 않고 뭔가 새롭게 계속해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EVM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EVM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구나 하는 표준 모델이나 고도화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이더리움과의 호환성,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본 포인트잖아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현재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K EVM이 사실 고도화가 된다면 이거를 안 쓸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쓰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데 대신 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디자인적, 설계 쪽으로도 정답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데이터 어베러빌리티 이야기 하실 때 폴리곤에 대해서 폴리곤 어베러빌리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질문을.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데이터 어베러빌리티랑 그리고 실행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거를 각각 따로 갖는 게 모듈러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헤르메즈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뭔가 다른 GK EVM이랑 다른 GK 롤업이랑 달라. 왜냐하면 모든 스테이트를 모든 상태 정보들을 이더리움에 저장할 필요 없이 우리가 만든 폴리곤 어베러빌리티라는 어떠한 솔루션에 저장을 하면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해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폴리곤이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으로 바꾸면서 연산이랑 그리고 저장은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솔루션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폴리곤 헤르메스 1.0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K 롤업이에요.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헤르메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지불과 같은 좀 간단한 기능을 가진 D앱을 레이어 2, GK 기반의 레이어 2에서 좀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폴리곤 헤르메스 1.0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헤르메즈는 다른 솔루션들, 다른 GK 롤업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GK 스나크를 통해서 레이어 2에서 증명을 만들고요. 이걸 레이어 1에 보내서 검증을 합니다. 트랜잭션 처리는 레이어 2에서 하니까 좀 더 확장성이 훨씬 높고 비용 처리도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레이어 1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레이어 1에 있는 보안에 상속받게 되죠.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다 비슷합니다. 네, 다음은 폴리곤 메이든입니다.
이 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기억해야 할 피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GKVM, 그리고 제너럴 퍼포즈, 그리고 스타크. 이 세 가지 특성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GK 롤업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확장성이 높다, 저렴하다 이런 부분은 다 똑같고요. 이 세 가지만 좀 다른 거라서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처 얘기를 할 때 메이든 VM이라는 게 나와요. 이 메이든 VM, 제가 이거를 GKVM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메이든 VM이 원래는 디스터프 VM이라고 알려진 GK 친화적인 VM의 다음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터프 VM 같은 경우는 20년도 4월에 개발이 됐고요. 이걸 만들던 팀이 폴리곤에 인수가 돼서 만든 게 이제 메이든 V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VM이랑 VM은 좀 달라요.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는 솔리디티로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진 D앱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VM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대신에 메이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걸 조금 더 수월하게 개발자들이 할 수 있게 어떤 컴파일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디티 코드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너네가 개발했어도 우리가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컴파일해서 이 VM에서 돌아가게끔 해줄게 라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도 GKV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더리움에 있는 D앱들 스타크웨어랑 호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스타크웨어도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컴파일러 해주니까 언어를 솔리디티 언어를 그 자기들의 카이로라는 언어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 솔루션을 새롭게 구축을 하면서 이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GK 기반 레이어 2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다 같아요. 우리는 레이어 2를 만들고 싶어. 근데 여기에 대한 보안성 증명을 GK로 하고 싶어. 근데 이더리움에 돌아가는 애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솔루션에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걔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들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루프를 뭘로 만들 건데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스나크를 선택해도 되고요. 스타크를 선택을 해도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스나크 경우는 조금 더 개발자 친화적이고 프루프 사이즈가 좀 작아요. 대신에 이 증명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제3자가 필요합니다. 증명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전에 재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중앙화 이슈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프루프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근데 제3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나크랑 스타크를 썼다라고 했을 때 얘가 더 좋네, 제가 더 좋네라고 하는 것보다는 스나크를 선택한 프로젝트는 뭔가 효율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프로젝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스타크를 선택한 프로젝트는 효율성은 좀 떨어져도 여기에 있어서 약간 중앙화 이슈에 노출되기 싫은 프로젝트인가 보다라고 뭔가 특징적인 부분을 집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든 같은 경우도 스타크를 선택한 게 그러한 이유로 보입니다. 좀 더 효율성을 포기를 하고 개발자 친화적인 거 포기하더라도 좀 더 분산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너럴 퍼포즈는 사실 아까 말했던 GKVM이냐 GK 롤업이냐의 차이에서 나온 특징입니다. 이제 제너럴 퍼포즈의 반대말은 스페셜라이즈드예요. 스페셜라이즈드라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불이나 전송이나 NFT 발행 각각의 기능별로 따로 레이어를 구축해야 되는 걸 스페셜라이즈드라고 합니다. 근데 GKVM 같은 경우는 프루프를 만드는 방식을 바꿔서 이런 제너럴 퍼포즈를 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폴리곤 메이든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폴리곤이 하고 있는 GK버스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정보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GKVM으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GK EVM이랑 똑같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뭔가 어디에 붙는 서비스 형태로 나올지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가장 나와 있는 자료도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할 때 기회가 된다면 이 폴리곤 측하고 직접 소통을 해가지고 이 메이드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아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기능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이미 만들어낸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니면 레이어 2에 대해서 이 GK 기반의 확장성 솔루션을 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얘들이 제공을 해줘요. 이걸 모듈러 형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드 프루프, 지금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이 사용하고 있는 좀 GK랑 항상 반대되는 프루프 형식으로 나오는 프로드 프루프로 레이어 2를 만들었어요. 근데 프로드 프루프로 레이어 2를 만들다 보면은 일정 부분이 이게 바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챌린지 기간이 존재를 해가지고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레이어 1에 올린 다음에 한 7일 정도 아무도 챌린지를 걸지 않으면 그때서야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어떤 정보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이 정보는 바로 파이널라이즈,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GK를 쓰는 거죠. GK를 쓰면 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프로포를 만들고 이걸 레이어 1에서 즉각적으로 검증을 해서 바로 파이널라이즈,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옵티미즘으로 프로드 프루프로 만들긴 했지만 어떤 특정한 거래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GK를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폴리곤 메이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부 이런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코드를 이 버추얼 머신에 보내면 이 버추얼 머신에서 자동으로 GK 스타크 기반의 프루프를 생성을 해서 내가 레이어 1에서 검증을 해줄게. 약간 이런 모듈러 형식의 어떠한 스케일링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지 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폴리곤 제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완전히 영지 증명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폴리곤 제로의 솔루션이 가장 뭐라 해야 될까?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재밌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폴리곤 제로를 항상 소개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GK 레이어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리커시브 프루프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리커시브 프루프 시스템을 이제 한국어로 하면 재기적인 영지식 증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 엔지니어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리커전이라는 게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는 좀 자기 자신을 함수에서 부르는 거를 이제 재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GK 쪽에서도 사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명을 만드는 코드 안에 그 증명을 검증하는 코드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리커시브 프루프, GK 프루프를 만들면 왜 가장 효율적이냐면 현재 이제 제가 레이어 2에서 100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00개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유효성을 증명을 하고 싶으면 증명을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명 100개를 레이어 1에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다 보내서 100번 검증해야 돼요. 100개를 따로따로. 근데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연산 자체가 비용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연산을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리커시브 프루프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만들면 100개의 트랜잭션을 단 하나의 프루프로도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곤 제로는 그런 증명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대충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올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에서 100개의 프루프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100개를 만들지 말고 첫 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 때 이 안에서 첫 번째 프루프에 대한 검증을 함께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프루프에서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지금 두 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첫 번째 프루프가 올바르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프루프를 만들 때 이 두 번째 트랜잭션으로 만든 두 번째 프루프를 또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증명이 나올 때 그 증명 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트랜잭션 유효해. 그리고 세 번째 트랜잭션의 정보도 포함돼 있어. 이거를 100번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100번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100번째 프루프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앞에서 99개의 트랜잭션이 모두 다 유효해. 그리고 100번째도 유효해. 라는 것들을 이 프루프 하나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루프를 굉장히 사이즈로 크게 압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에서 이 100번째까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프루프 하나를 검증했는데 참이 나왔어요. true가 나오면 100개 트랜잭션이 모두 다 유효하다라는 거 하나의 프루프로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폴리곤 제로는 플랑크라는 영지식 증명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재기적인 증명 시스템을 계속해서 연구하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경량화된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던 팀입니다. 그리고 이게 폴리곤에 인수가 되면서 이런 프루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레이어 2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랑키 2 같은 경우는 좀 더 말씀드리면 좀 더 어려워지니까 단편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100번을 반복해서 약간 병렬적 반대말? 시퀀셜하게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연산 속도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이걸 굉장히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170 밀리언 세컨드로 이 프루프 생성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로직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170 밀리 세컨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연산을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프루프 사이즈도 줄였지만 생성 속도도 줄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증명 생성 시스템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축한 레이어 2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제 폴리곤 나이트폴입니다. 폴리곤 나이트폴은 EY라는 프로젝트가 같이 만들고 있어요. 협력해서. EY는 원래 뭘 만들던 데였냐면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메인넷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업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웹2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잖아요. 고객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기업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데 이게 약간 표준화되어 있어요. 어떤 정보를 숨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는데 이 EY는 기업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숨기게 해주는 게 맞는가 그런 스탠다드의 표준에 맞춰가지고 영지 증명을 사용을 해서 뭔가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하던 팀이었고요. 근데 사실 기업용 블록체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프라이버시뿐만이 아니라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메인넷도 메인넷이지만 뭔가 이더리움처럼 안전한 애들한테 보안을 상속받으면서 이런 기업용에서 요구하고 있는 스케일러블리티를 조금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2 솔루션을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폴리곤이랑 같이 나이트폴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솔루션, GK 솔루션, 레이어 2 솔루션은 옵티미스틱 롤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용으로만 GK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자세하게 내용은 다루지 않고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이게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서킷이라고 불리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라던가 그 체크리스트 구현 방법이랑 뭐 수식 같은 것도 다 코드화해서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폴리곤 아이디. 폴리곤 아이디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기능적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내가 블록체인에서 영지식 증명을 쓴다라고 하면은
사용 이유가 두 개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유효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저희가 헤르메스도 소개드렸고 제로나 아니면은 메디엄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은 사실 프라이버시용이 아니에요. 정보를 감추는 용도로 GK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가 옳다라는 것만 증명하기 위해서 영지 증명을 사용합니다. 왜 이게 프라이버시가 아니냐면 레이어 2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트랜잭션의 정보들은 사실 레이어 1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기록이 되는 이유는 레이어 1에서 어떤 특정한 노드가 제3자의 도움 없이 레이어 2에 있는 스테이트를 전부 다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GK 레이어 2 하면은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당연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레이어 2에서 실행이 됐는지를 레이어 1에서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GK를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프라이버시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하는 GK 롤업은 GK 롤업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확장성, 그러니까 유효성 증명도 하는 롤업은 GK 롤업, 더블 GK 롤업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요. 그냥 GK 롤업이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보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이트폴이나 아이디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GK를 써요. 약간 조금 다르거든요, 사용 이유가. 그래서 이 폴리곤 아이디에서 어떻게 이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건 저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 DApp 중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옵션 거래는 성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면 이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제가 성인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근데 저는 그 프로토콜한테 제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때 폴리곤 아이디를 쓰면 됩니다. 폴리곤 아이디한테 이제 제 개인정보, 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면 여기서 내가 성인인지 아닌지만 체크할 수 있는 증명값을 던져줘요. 그래서 이 증명을 가지고 프로토콜한테 가서 나 지금 폴리곤 아이디에서 증명 만들었는데 검증해봐. 해서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몇 년생인지는 모른 채로 제가 성인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지금 폴리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다오랑 뭔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을. 그래서 사실 다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어떤 NFT의 홀더인데 이 NFT가 번호가 몇 번이고 주소가 뭔지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채로 뭔가 다오에 들어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폴리곤 아이디를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폴리곤 아이디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폴리곤 GK버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좀 이따 꼭 트위터에 폴리곤 GK 입력하셔가지고 꼭 그 NFT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공인된 데이터? 그러니까 뭔가 오프체인 상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이 오프체인 상의 데이터는 오라클이나 아니면 다른 검증기관 저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예시에서 말씀드렸던 웹3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는 뭔가 웹3 오라클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클레임이라고 약간 표준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라. 약간 KYC처럼.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아마 프로필을 만들고 그 전에 정보를 검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하셨던 질문을
대해서 그 폴리곤 아이디 서비스를 사용해봤는데 그냥 진짜 KYC 할 때 쓰는 서비스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아무한테 저장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존 서비스 이용하는 거 같아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프로젝트 폴리곤 헬멧에 관해서 GK 싱크 같은 경우 GK 스나크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폴리곤 헬멧 같은 경우 제가 문서를 보니까 스나크를 한번 만들고 그다음 스나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나크를 중간에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스나크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 그거는 프루프 사이즈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프루프를 직접적으로 만들 때는 약간 중앙화 시스템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스타크를 쓰는데 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면 레이어 1에 저장할 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연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걸 좀 효율화하려고 스나크로 한번 압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나크 프루프를 좀 사이즈를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스나크를 써서 좀 칼주만성을 가져뒀는데 다시 스나크를 쓰면 그게 다시 칼주만성이 희석되는 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크를 쓰면 좋아요, 스나크를 쓰면 좋아요 라기보다는 뭔가 그 트레이드오프 상에서 지금 약간 협의를 찾은 것 같아요. 합의점을 폴리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 GK EVM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GK 롤업 솔루션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경쟁력이 많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단편적으로 나는 아예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네트워크다 아니면 서비스다 라고 한다면 사실 GK EVM이 아니라 단독 앱체인, 지금 코스모스가 하고 있는 앱체인처럼 구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네트워크, GK 기반의 레이어 2 네트워크를 제공을 한다라는 팀들은 GK VM이나 GK EVM으로 다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K 싱크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도 다 GK EVM 쪽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GK 롤업 중에는 내가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페이먼트도 되고 트랜스퍼도 되고 익스체인지도 되고 NFT도 다 되는 GK 롤업을 만들 거야 하고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을 그만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프 하나 생성을 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네, 확장성도 프로프를 생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연산이 많이 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은 저희가 알고 있는 머니리가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사실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구동할 거나 3-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을 할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GK 프로토콜을 디자인할 수 있는 팀이 사실 몇 개 안 되고요. 그 팀들이 거기에 노력을 쏟느니 차라리 EVM 쪽에 조금 더 기여를 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당 예를 들어 체내 차이가 안 돼야 된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투수 생성에 포함되는 연산자 하나하나의 연산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투수사를 계속 커질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대처가 GK UVM이나 특히 이제 DB 관련된 IO 관련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코드 역시나 프로젝트 생성에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 만들게 된 인투이션 자체가 EVM을 실제로 GK가 컴퓨터하게 만들면 해결이 된다까지는 않겠죠. 현실적인 오퍼 측면에서 한계라고 해야 될까? 우선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GKVM이 먼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GKVM은 사실 언어 체계부터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 바이트 코드를 통해서 아무리 늘어나도 뭔가 그런 언어 체계부터 이 프루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과부하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부터 GK 친화적이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고하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EVM 같은 경우는 바이트 코드나 옵코드를 기반으로 버스 매핑으로 만들어요. 이게 아예 구현적 이슈라서 저도 여기서 많이 다루지는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 효율화 문제가 당연히 있고요. 지금 GK EVM을 연구하고 있는 헤르메즈나 뭐 스크롤 아니면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거나 신세븐아이 뭐 이 정도 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EVM 같은 경우는 EVM을 건들지 않고 부가적인 걸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는 디자인적인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 설계, 가장 고도화된 설계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들 거기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건 아마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GK VM 만드는 데가 이제 크게 두 개예요. GK 싱크랑 스타크웨어. 그래서 그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VM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 세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9시 반까지 여기 장소를 빌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네트워킹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좀 자유롭게 네트워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네, 마무리.